전세계 암호화폐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 1월 31일, 어느새 1월이 다 끝나버렸네요. 1월 31일 암호화폐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윙클버스 트윈즈의 윙클버스 쌍둥이의 제미니 거래소가 이번에 딜로이트 보안 심사를 통과하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미니는 또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고객 데이터 및 펀드 보호에 있어서 이 정도 보안 준수 수준을 보여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겸 수탁기관이 됐다라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은행처럼 보험 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해서 털린다거나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런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장외거래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하락장에도 장외거래소는 왜 붐비는가라는 국내의 기사입니다. 28일 비트코인 시가총액 70조 원이 붕괴가 됐다. 암호화폐 열풍이 일던 2017년 11월 비트코인 시총이 약 350조 원을 넘나들 때와 비교했을 때 겨우 20%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지금 이제 전 고점에 대비했을 때는 당연히 적겠죠. 지금 하락장 막바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수준입니다. 반면에 기관 등 큰손들이 장내 거래소보다 장외 거래소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외거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체인파트너스는 한국 소재 기관, 벤처캐피털, 암호화폐 채굴, 거래소 및 일부 개인 고객 등을 주 장외거래 대상으로 뽑았다.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의 25%는 장외거래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한 달간만 해도 약 400억 달러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외거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ICO 열풍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체인 파트너스 보고서는 ICO 시장이 위축되면서 ICO 프로젝트를 현금화하려는 장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가격이 지난해 연초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였지만은 OTC 장외거래 시장은 여전히 크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외거래 시장이 걸음마 단계지만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암호화폐 장외거래 시장이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골드만삭스의 서클은 작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었죠. 순수 수익만 5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이제 수익을 냈다.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앞으로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은 그 수익은 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전통 금융시장에서 장외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들이 진출하면서 장외거래 시장도 점차 전문화, 투명화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갤럭시 디지털은 크립토 관련 투자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놓지 않는 사업이 있었으니 바로 이 장외거래 사업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큰손들이 대거 유입되기 위해서는 수탁 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이 갖춰져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갖춰지고 있죠. 방금 이 제미니 같은 경우만 해도 자신들의 수탁 서비스를 자랑을 하고 있었고 보안 관련 자랑을 하고 있었고 어제 나왔던 대박 뉴스 뭐였죠? 바로 전세계 최고 자산 관리 회사 중에 하나인 피델리티가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수탁 업무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이제 이것이 굉장하게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피델리티에서 기존에 데리고 있던 그런 고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개장을 하게 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외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말이죠. 일단 3월까지 시세가 어떻게 될지 이제 주목이 되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예탁금이나 의무 교육과정 등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내용의 골자로 파생상품 시장 사업계획을 30일 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창희 파생상품 시장 본부장은 개인의 위험투자 수요가 있는데 파생상품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해당 수요가 암호화폐나 해외 선물 등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이 사설 선물 업체를 통해 투자하다가 사기 등 피해를 보기도 한다면서 위험투자 수요가 음지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첫 번째로 스마트시티 특구를 지정을 하게 됐는데 그 주인공들은 바로 성동구와 양천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가 성동구와 양천구를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 ICT 기술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첫 지정했다. 스마트시티 특구는 스마트시티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시민이 사는
생활 현장에 집중 및 적용을 하고 관련 기업들은 기술을 실증, 상용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좋겠네요. 이제 재밌는 거 많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땅값에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깝깝질 나는 뉴스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10개가 넘게가 제출이 됐는데 이제 국회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해온 가상 계좌 서비스를 이제 중단을 한 상태이고, 금융사들은 거래소 이용 고객의 실명 확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금 세탁 관련 규율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거래소 운영은 위축됐고 편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제 큰 문제는 정부가 관련 법규를 만들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탓에 합법과 편법이 혼재된 어정쩡한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말로 이 꿀꿀이죽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이것저것 못하게 막아만 놓고 이제 그냥 방치를 해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남아있는 투자자들만, 그리고 사업자들만 이제 골머리를 썩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은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 당국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자 우리 사회를 바꿀 주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한국은 IT 강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말은 좋죠. 이제 굉장히 뻔지르르한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용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블록체인을 진흥한다면서 암호화폐는 규제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30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초연결사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과 초연결사회,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과 안전망 정책 진흥 법률안, 이 법률이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 법률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될 경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또 이제 기가 찬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핀테크 연합회 홍준영 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논문이나 보고서 한 편 써본 적 없는 비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다. 지금처럼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장부거래 수단 정도로만 치부해서는 산업을 진흥할 수 없다. 저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희 앞에 있었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죠? 예,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된 윙클버스 트윈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윙클버스 트윈즈도 이제 하버드대 나오고 이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윙클버스 트윈즈를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문이나 보고서 한 편 써본 적 없는 비전문가의 의견이다. 당연히 또 블록체인 업계는 이 법안이 입법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해서 하나는 살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얘기라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래 사이트의 문제점 외에 암호화폐 폐해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규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하진 한국 블록체인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엄연한 블록체인 기술의 결과물 중 하나라며 거래 사이트의 문제점을 가지고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다. 자, 이 잡거래소 판치는 거 정말 문제가 많죠? 근데 이 잡거래소가 판치는 이유가 뭐죠? 나라에서 규제를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자, 앞에서 나왔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규제는 안 하고 이제 엉성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니까 편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해봤자 야구르기만 하고, 제가 이따가 이제 뒤에 미국하고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늦어지면은 니탓 내탓 하면서 이제 나중에 탓만 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싫은 게 누가 그래도 누구보단 낫지, 그거 너무 듣기 싫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계속 핑계거리만, 남 탓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호칸에도 크립토밸리는 봄날이다 750여 개의 기업이 몰려있는데 그곳은 바로 이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장 위축으로 50대 기업 가치는 작년 4분기 44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급감했다. 하지만 사업체 수는 629개에서 750개로 20%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약 120개 기업이 새로 시장에 진입을 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들로 확인이 됐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비트메인, 칼다노, 디피니티, 이더리움 등이다. 자, 이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된 그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본다면은 이제 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리고 타이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식인데 중국의 대부분 암호화폐 장외 거래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당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에 이제 불법적인 브랜드 상표 및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아프리카로 갑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해 지속됐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암호화폐 시장은 급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전역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지불 규모는 전년 대비 130%가 증가했으며 현재 하루 17,351건의 지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팩스풀은 아프리카에서 페이팔과 같은 지불 플랫폼과 직불카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 암호화폐를 상품권 등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런 방식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지불 방식이라고 밝혔다. 자,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암호화폐 안 없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미 존재를 한다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 빵원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600개 비트코인 이상을 돌파를 했다.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수는 30일 전 대비 16% 증가한 5,770개, 채널 수는 30일 전 대비 36.1% 오른 22,768개를 기록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면은 이건 역시 암호화폐 시장의 큰 호재로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죠.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 최대의 투자은행 및 증권 지주회사 노무라 홀딩스와 MOU 양해각서를 체결,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연맹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무라 홀딩스는 개인, 기업 및 정부 기관을 위해서 투자 자문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죠. 카카오페이와 더불어서 말이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일본에 그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 발전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네이버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러시아 교육과학부에서 블록체인 기반 주얼리 추적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금협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가 황금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당연히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자, 블록체인 개발자 중 23%는 블록체인이 2년 내에 실질적인 응용 전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19.77% 그리고 1.01%의 개발자들은 각각 블록체인은 과장됐다, 실질적으로 응용되기 힘들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니네들은 오늘부로 해고다 이 자식들아. 이 개발자라는 놈의 새끼들이 이거 제대로 일은 안 하고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러니 니들 때문에 발전이 없어 이 자식들아. 자, 아무튼 다음에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규모가 615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대규모 이체도 있었는데 더 심각한 대규모 이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국 날짜로 1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2000개의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렉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문제죠. 보통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기면은 저희가 이 사람들은 이제 홀딩하려고 옮기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긴다.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을 언제 던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발 던지지 마세요. 이미 많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움직임들도 있었는데, 그 1300만원 달러 어치의 XLM 스텔라도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0만 개, 그 중에 1300만 개는 이제 거래소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던지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RP 같은 경우는 1000만 불 정도의 그 가격의 XRP를 후오비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던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 이제 200만 달러 정도가 이제 장외거래 지갑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XRP 홀더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스텔라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비트코인 이제 던지면 안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지금 네오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원치 않는, 의도치 않은 체인 스플릿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와중에서 다행히 이제 고객들의 돈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네오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한 풍문에 의하면은 개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제 근거가 없으니까 들은 걸로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제 네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장래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식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엔화가 이제 비중이 49.23%로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2등이 미국 달러 45.59%고 3위가 유로화 1.56%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2018년 11월 같은 경우 일본이 21% 그리고 미국 달러가 50% 이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역전이 된 상태죠. 자, 거기서 이제 이것을 초래한 이유, 일본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일본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블록스트림, 디지털그라지, 그리고 도쿄 텐시가 파트너십을 맺고 엔화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것도 한몫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정식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협회에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줬고, 일본 암호화폐 연합은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를 어길 수 있는 거래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또 50% 정도를 엔화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를 적극 장려하는 일본,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암호화폐가 저희들이 바라는 것만큼 크게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이제 전 세상의 그런 모든 금융 관련 서비스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 그 시점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만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이 앞서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소유를 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죠. 이제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옆 나라입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고, 그 외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의 인식들이 180도 이상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 사기로 몰아가고 있죠. 이제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막 찍어 누르고 이제 거의 광신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종교에 미친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 다른 나라들은 정반대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호화폐가 망해버린다면은 저희 나라로서는 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면은 이제 그 차이가, 지금 뒤늦게 출발하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사는 좀 된 기사예요. 2018년 12월 6일자 기사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양 당의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미국에서 이제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는 등 아주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진지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렇게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CFTC가 다른 나라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미국의 내에서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이제 현재의 부담스러운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낸 성명서에는 암호화폐 및 기본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적 복리의 최전선에 서도록 보장을 해야 하며,
기술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당입니다. 양당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그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미국 같은 쪽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알리안츠 GI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투자보다 범죄에도 적합하다. 암호화폐는 제대로 된 자산 클래스나 이제 통화로 간주될 수가 없으며 더 엄격한 규제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G20에서 그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자산으로 인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안츠인지 알리바바인지 여기 CEO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아무 쓰잘데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 이제 연루되어 있다, 자주 사용된다. 이게 저희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는 주장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범죄자들이 사기칠 때, 나쁜 짓 할 때 도구 가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 다 갖다 쓰죠. 뭐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은행들도 주식 그 자금 세탁 의혹 때문에 벌금 묻는 것도 굉장히 많죠.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이제 범죄자들에 의해서 이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범죄자들은 암호화폐보다 더 많은 다른 도구들도 이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란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란은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거래에 대해서 8개국 대표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그 나라들은 스위스, 남아프리카, 프랑스,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 보스니아 대표들이 인도를 방문해 해당 내용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란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미국이 가만 놔둘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웨이브 토큰에서 이야기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것이 쉬워진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중간에 좀 이제 기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사실 이제 좀 안 좋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국내 기사를 전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삭제를 해서 중간에 약간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